2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가 만든 이론이, 제가 쓴 보고서가 모두 틀렸다는 걸 깨달았죠. 그날은 런던 포럼 생중계 토론회였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힘의 균형은 다시 서방으로 기운다. 주변 전문가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제 데이터 패드가 붉게 번쩍였습니다.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선언. 세계는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독일, 일본, 미국 모두가 무너졌죠. 그런데 화면 한 구석에 녹색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코리아. 충격 제로.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아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면 당신은 믿겠습니까?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을 수가 없었죠. 전 세계 산업이 동시에 무너지는데 단 한 나라만 멀쩡했습니다. 충격도 없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폭풍 속 유일한 등대처럼 말이죠. 저는 알렉산더 그랜트입니다. 런던 국제경제포럼의 수석 애널리스트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제 손을 거친 보고서가 세계 공급망 표준이 되었죠. 데이터로 세상을 읽고 수치로 미래를 예측하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제가 알던 모든 법칙이 무너졌습니다. 2025년 10월 15일이었습니다. 런던 포럼 생중계 토론회장이었죠. 화려한 조명 아래 전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도 패널로 앉아 있었고요.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관세 100% 발표. 저는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이제 힘의 균형은 다시 서방으로 기운다. 주변 전문가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가 미국의 승리를 확신했죠. 회의실 분위기는 고조되어 있었습니다. 승리의 냄새가 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죠. 저는 그 순간이 자랑스러웠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이론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 데이터 패드가 붉게 번쩍였습니다. 실시간 속보가 떴죠. 중국, 히토류 수출 통제 선언. 순간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히토류. 전기차, 반도체, 풍력 발전, 모든 첨단 산업의 핵심 자원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량의 87%를 장악하고 있었죠. 이건 관세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니터를 켰습니다. 실시간 글로벌 산업 충격 지도가 떴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악몽이었습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 마이너스 89%. 일본 전자산업, 마이너스 93%. 미국 기업 주가 연쇄 폭락. 프랑스 에너지 기업들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제조업도 비상이 걸렸죠. 런던 증권거래소는 마치 전시 상황처럼 변했습니다. 붉은 경보음이 울려댔죠. 트레이더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화면은 온통 붉은색이었습니다. 마치 피가 번지듯 세계 지도가 붉게 물들어갔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이론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독일 경제학자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프랑스 애널리스트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붕괴입니다. 완전한 붕괴예요.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전체의 마비였죠.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화면 한 구석에 이상한 점이 하나 보였습니다. 녹색 점. 단 하나. 저는 눈을 비볐습니다. 착시인가 싶었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점은 선명했습니다. 붉은 해수면 위에 떠 있는 작은 섬처럼 말이죠. 저는 마우스를 움직여 그 점을 클릭했습니다. 데이터가 떴습니다. 국가명 대한민국. 산업 충격도 감지되지 않음. 안정성 100%.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습니다. 전 세계가 동시에 무너지는데 한국만 멀쩡하다니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시스템 에러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아무런 충격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이 데이터 맞습니까? 한국이 충격 제로라니요? 그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시스템 오류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제가 직접 설계한 겁니다. 오류가 난리 없었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통계적 환영일 겁니다. 하지만 제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간 데이터로 세상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처음으로 수치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 상식을 의심했죠.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제 구두 소리만 쿵쿵 울렸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밤은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템즈강 너머로 붉은 불빛들이 일렁였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경제학이 아닙니다. 연금술입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울로 간다고.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항공권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런던에서 서울까지. 편도. 예약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20년간 데이터만 믿고 살았습니다. 이제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직접.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이상했습니다. 공기가 달랐죠. 깨끗하고 정확하고 마치 설계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런던의 습하고 무거운 공기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가을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죠. 공기조차 엔지니어링 된 것 같군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도착 게이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검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죠. 그는 제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랜트 박사님이십니까? 그가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승호입니다. KBS 출신 PD입니다. 그는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악수를 청했죠.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단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연락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인사했습니다. 한승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진실은 서울이 아니라 강원도에 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강원도요? 산속 말입니까? 네, 산속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연구소나 공장이 있을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산속이라니요? 실험실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곳과는 다릅니다. 한승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저를 속이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죠. 그럼 가보시죠. 저는 짧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검은색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승호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앉았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었죠. 그런데 점점 풍경이 변했습니다. 빌딩이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계곡이 보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실험실은 어디 있습니까? 과학은 어디 있습니까? 한승호가 웃었습니다. 박사님의 상식 밖에 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차는 계속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도로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었죠. 2시간쯤 지났을 때 차가 멈췄습니다. 작은 마을이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몇 개 있었죠.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발밑에 자갈이 깔렸습니다. 주변은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죠. 여기가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영월입니다. 강원도 영월. 한승호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광산 입구가 보였습니다. 녹슨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죠. 설마 저기 들어가자는 겁니까?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승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광산 입구에서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5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얼굴은 검게 그을렸습니다. 손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환영합니다. 그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발음은 투박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죠. 저는 강철민입니다. 이 광산의 소장입니다. 저는 그와 악수했습니다. 그의 손은 굳은 살로 가득했습니다. 혁명의 뿌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혁명이요? 녹과 먼지로 말입니까? 강철민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죠. 들어오시죠. 우리는 광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는 좁았습니다. 천장이 낮았죠. 저는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헤드랜턴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통로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공기는 습했습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죠. 10분쯤 걸었을 때 넓은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갱도 작업장이었습니다. 기계 소리가 울렸습니다. 분쇄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안에서 은백색 가루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가루를 손에 묻혔습니다. 반짝였습니다. 마치 은가루처럼 빛났죠.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바나듐입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바나듐이요? 흔한 금속 아닙니까? 흔하지만 순수합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금을 캡니다. 우리는 내일을 캡니다. 저는 손안의 가루를 바라봤습니다. 반짝이는 은빛. 그건 그냥 금속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의미가 있었죠.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붉은 펜으로 적었습니다. V. 바나듐. 흔하다. 하지만 순수하다.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포항에 도착한 건 이틀 후였습니다. 동해안의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죠. 저는 코트깃을 세웠습니다. 한승호가 앞장섰습니다. 우리는 거대한 철강 단지를 지나쳤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랐죠. 그리고 그 너머에 하얀 건물이 보였습니다. 저기입니다. 한승호가 가리켰습니다. 플라즈마 반응로 연구소.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기계가 아닙니다. 재단 같군요.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복도를 지나 실험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거대한 원통형 반응로가 중앙에 서 있었습니다. 높이는 3m쯤 되어 보였습니다. 은빛 금속으로 덮여 있었죠. 수많은 케이블과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처럼 박동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박사님, 이쪽입니다. 한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가운을 입고 있었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날카롭고 단호했죠. 이세아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입니다. 그녀가 영어로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랜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의 논문 읽었습니다.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틀렸죠. 저는 당황했습니다. 틀렸다니 무슨 말입니까? 곧 보실 겁니다. 그녀는 미소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반응로를 가리켰죠. 오늘 시연하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연구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군사작전처럼 정확했습니다. 한 명이 강원도에서 가져온 바나듐을 투입했습니다. 또 한 명이 제천에서 가져온 석회석을 넣었죠. 이세아가 콘솔 앞에 섰습니다. 시작합니다. 그녀가 버튼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눌렀습니다. 순간 반응로가 울렸습니다. 낮은 진동음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제 가슴까지 울렸죠. 모니터에 온도가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1000도, 1500도, 2000도.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3000도,
3500도. 그리고 멈췄습니다. 반응로 안에서 빛이 터져 나왔습니다. 녹색빛이었습니다. 오로라처럼 일렁였죠. 실험실 전체가 그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진동음이 커졌습니다. 마치 천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조의 포효가 제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세아가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에너지 효율 300%. 그녀가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 0%.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300%라니. 불가능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물리법칙에 어긋납니다. 이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의 물리법칙에 어긋나는 거죠. 그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기존 방식 대비 300% 효율. 비용 절감 90%. 탄소 배출 완전 제로.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닙니다. 창조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세아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히토류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의존을 대체합니다.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습니다. 의존을 대체한다. 자원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꾼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반응로를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녹색빛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제 20년 경력이 흔들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이끌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지연시키고 있었습니다. 이세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반응이 끝났습니다. 녹색빛이 사라졌습니다. 실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가 무너졌습니다. 이세아가 반응로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은빛 덩어리가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결합된 합금이었습니다. 이게 답입니다.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었습니다. 뜨거웠지만 만질 수 있었습니다. 표면은 매끄러웠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과학은 여기서 끝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시작되는 곳이군요. 이세아가 처음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이해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시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실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해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일렁였죠. 저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빛이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터가 저를 떨게 만들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호텔 방은 텅 비어 있었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 사인이 깜빡였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더 어두웠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포항에서 기록한 데이터가 화면에 떴습니다. 에너지 효율 300%, 탄소 배출 0%.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맞을 리가 없어. 데이터가 틀렸거나 세상이 틀렸거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위스키 잔을 기울였습니다. 쓰라렸지만 정신은 또렷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런던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산업부 국장이었죠.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랜트, 보고받았네.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자네가 묘사한 건 불가능해. 그들의 선전에 휘말리지 말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봤습니다. 데이터도 확인했고요. 데이터는 조작될 수 있어. 국장이 끊어 말했습니다. 자네가 누구를 대표하는지 기억하게. 그 말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압박이었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과학을 의심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자존심을 지키고 있을 뿐이죠.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한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K-바나듐 세계 표준 가능성 제기. 화면에는 포항연구소가 비쳤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인터뷰하고 있었죠.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너무 쉽게 믿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너무 적게 믿는 건지도 모르죠. 저는 위스키 잔을 비웠습니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3시였습니다. 저는 코트를 입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울의 새벽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길을 밝혔죠. 저는 걸었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였습니다. 다리 위에 섰습니다. 강물이 검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사실이 두려울 때 우리는 부정합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부정이 실패하면 도망칩니다. 저는 난간을 움켜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다시 검증하겠다고. 직접 확인하겠다고. 만약 이게 진실이라면 세상에 말하겠다고. 만약 거짓이라면 폭로하겠다고.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수신자 이세아 박사. 제목 재검증 요청. 당신은 의존을 대체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번 증명해 주십시오. 저는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답장은 1시간 후에 왔습니다. 짧았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포항연구소. 외부인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제가 모든 걸 통제하겠습니다. 모든 변수를 확인하겠습니다. 진실이든 거짓이든 밝혀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포항으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산이 지나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흐렸죠. 포항연구소에 도착했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군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왔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시연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점검하겠습니다. 이세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실험실로 들어갔습니다. 반응로 주변을 돌았습니다. 전선을 확인했습니다. 데이터 로그를 열었습니다.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모든 게 진짜였습니다. 조작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세아를 바라봤습니다. 외부 전력을 완전히 차단하고 실험하겠습니다. 이세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은 아직도 우리가 태양을 위조했다고 생각하는군요. 증명하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세아는 연구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외부 전력선 분리하세요. 연구원들이 움직였습니다. 케이블이 하나씩 분리되었습니다. 메인 전력이 차단되었습니다. 실험실이 어두워졌습니다. 비상등만 켜졌죠. 준비됐습니다. 연구원이 보고했습니다. 이세아가 반응로 콘솔 앞에 섰습니다. 시작합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반응로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녹색빛이 터져나왔습니다. 외부 전력 없이 오직 내부 반응만으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스스로 숨 쉬는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제 태블릿으로 직접 추출했습니다. 실시간 데이터였습니다. 에러가 없었습니다. 조작도 없었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치했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당신들은 독립의 의미를 바꿔버렸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강철민 소장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작은 돌 조각을 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이었지만 희미하게 반짝였죠. 그랜트 박사님. 그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건 당신이 봤던 그 광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는 제 손에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걸 희망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돌을 바라봤습니다. 손 안에서 미세하게 빛났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금보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벼웠습니다. 두려움보다 가벼웠죠. 저는 결함을 찾으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찾았습니다. 이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말하세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말하겠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산업부 장관실에 소환되었죠. 회색 양복을 입은 장관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죠. 그랜트, 자네 보고서는 발표할 수 없네. 그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해하겠나?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아 키스톤 가설. 장관이 그걸 보더니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이건 발표되지 않을 것이네. 그는 붉은 도장을 꺼냈습니다. 쾅. 표지 위에 찍었습니다. 기밀.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읽지도 않고 봉인하시는 겁니까? 읽을 필요가 없네. 장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자네 경력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네. 그랜트. 위협이었습니다. 노골적인 압박이었죠. 저는 서류를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미국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자막이 떴습니다. 한국 과학자들, 친환경 금속 데이터 조작 의혹.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앵커가 냉소적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과장된 선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허위 기사였습니다. 노골적인 왜곡이었죠. 저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들은 복제할 수 없는 걸 두려워하는 겁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이세아 박사로부터였죠. 짧은 문장이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목소리를 찾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목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날 내부조사위원회에 소환되었습니다. 5명의 심사위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무표정이었죠. 그랜트 박사, 당신의 경력이 위태롭습니다. 중앙에 앉은 남자가 말했습니다. 한국 측과의 접촉을 중단하십시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 경력이 위태롭다면 경력으로 증언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제가 직접 말하겠습니다. 세상에.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배신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건 수정입니다.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습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BBC 프로듀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인터뷰 제안이 있습니다. 생방송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볼 겁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하면 돌아올 수 없습니다. 제 경력은 끝날 겁니다. 조국은 저를 배신자라 부를 겁니다. 하지만 진실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 8시. 생방송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제국이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학자가 말할 겁니다. 스튜디오 리허설실로 갔습니다. 텅 빈 공간이었습니다. 의자 하나와 마이크 하나, 카메라 하나.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쥐었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반역이 아닙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수정입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돌이킬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었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BBC 스튜디오. 생방송 30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분장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했죠. 분장사가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있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그녀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많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20년 경력이 오늘 밤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무겁습니다. 준비되셨습니다. 분장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어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카메라 3대가 저를 향하고 있었죠. 스태프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이쪽으로요. 프로듀서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중앙 의자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옷깃에 달았습니다. 이어폰을 꽂았죠. 5분 남았습니다. 누군가 외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여전히 떨렸습니다. 3분. 시간이 빠르게 흘렀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포항의 녹색빛이 떠올랐습니다. 강철민 소장의 거친 손이 생각났습니다. 이세아 박사의 차가운 눈빛이 보였습니다. 1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0초. 조명이 더 밝아졌습니다. 10, 9, 8.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 2, 1.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생방송입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 특별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런던 국제경제포럼의 수석 애널리스트 알렉산더 그랜트 박사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세계의 힘이 질서를 정의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고백합니다. 저는 틀렸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제작진의 얼굴이 굳었죠.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의 성벽을 쌓는 동안 한국은 지혜의 다리를 만들었습니다. 화면에 자료 영상이 떴습니다. 강원도 광산이었습니다. 바나듐 가루가 반짝였죠. 포항 반응로가 보였습니다. 녹색 오로라가 일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조작이 아닙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앵커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박사님, 많은 전문가들이 의구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의심하는 건 과학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는 건 자존심입니다. 그때 제 이어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신 감독이었습니다. 방송 중단하세요. 지금 당장.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당신들은 전선을 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하지만 빛은 끊을 수 없습니다. 제작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조정실로 뛰어갔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진실은 반역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밤 역사가 기록하게 하십시오. 한국은 규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규칙을 다시 썼습니다.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암전되었습니다. 방송이 끊긴 겁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꺼졌습니다. 비상등만 켜졌죠. 저는 의자에 앉은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프로듀서가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마이크를 떼어냈습니다. 제 할 일을 한 겁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복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뛰어다녔죠. 전화기가 울려댔습니다. 저는 그 사이를 걸어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런던의 밤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빗속에 섰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열었습니다. 이미 난리가 났습니다. 해시태그가 퍼지고 있었죠. 그랜트가 옳았다. 한국 키스톤. 영상 클립이 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방송은 끊겼지만 진실은 퍼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녹화했던 겁니다. 인터넷으로 퍼뜨렸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빛은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습니다. 대학 총장이었습니다. 역시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세아 박사였습니다. 당신은 용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로웠습니다. 경력은 끝났을지 모릅니다. 명예는 사라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양심은 깨끗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빗방울이 얼굴에 떨어졌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침묵은 무너지는 제국의 마지막 방어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침묵은 깨졌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세상은 뒤집혔습니다. 제 방송 영상은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10억 뷰를 넘어섰죠. 각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들끓었습니다. 거리에서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진실을 공개하라. 한국 기술을 검증하라. 압박은 거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보스. 스위스 알프스 한가운데 있는 작은 마을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리는 곳이죠. 저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특별 세션 연사로요. 아이러니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반역자였습니다. 이제는 증인이 되었죠. 1월에 다보스는 추웠습니다.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설경이 아름다웠죠. 하지만 컨벤션홀 안은 뜨거웠습니다. 긴장감이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각국 정상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업 총수들도 왔습니다. 언론은 카메라를 들이댔죠. 저는 무대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음 연사를 소개합니다. 알렉산더 그랜트 박사입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절반은 조용했습니다. 환호와 냉소가 섞여 있었죠. 저는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연단 앞에 섰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응시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제국을 통제로 세웠습니다. 제 목소리가 홀을 채웠습니다. 한국은 연결로 세웠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오만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오만한 건 우리였습니다. 청중 사이에서 웅성임이 일었습니다. 누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팔짱을 꼈죠.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포항 반응로 영상이 떴습니다. 녹색 오로라가 일렁였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건 철학입니다.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강원도 광산이 나타났습니다. 강철민 소장이 보였죠. 그의 거친 손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원을 캐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그들은 원리를 캤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작은 박수였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제안합니다. 그때 무대 연문이 열렸습니다. 이세아 박사가 걸어 나왔습니다. 강철민 소장도 함께였죠. 한국 대표단이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이세아가 연단 옆에 섰습니다. 거대한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반응로가 작동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녹색빛이 폭발했습니다. 데이터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에너지 효율 300%, 탄소 배출 제로, 비용 절감 90%. 이세아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프로젝트 키스톤. 그녀의 목소리가 명확했습니다. 히토류 이후 문명을 위한 세계 최초의 공개 표준입니다. 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강철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모든 특허를 인류에게 공개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을 위해 100억 달러를 지원합니다. 정적. 긴 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일어섰습니다. 독일 총리였습니다.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하나둘씩 사람들이 일어섰습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일어섰습니다. 일본 총리도 일어섰습니다. 미국 대표도 마지못해 일어섰죠. 기립박수였습니다. 홀 전체가 울렸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세아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박수는 계속되었습니다. 3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키스톤, 키스톤.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무대를 내려왔습니다. 백스테이지로 향했습니다. 한승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사님, 해내셨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알프스의 눈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국은 무기로 정복합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은 지혜로 정복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부끄러운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동의 눈물이었죠. 저는 한 나라의 부상을 목격한 게 아닙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문명이 자신을 기억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축하 메시지들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 통만 열었습니다. 이세아로부터였습니다. 태양은 특허를 낼 수 없습니다. 여명도 소유할 수 없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배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존엄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창밖의 햇빛이 더 밝게 빛났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회의론자가 아니었습니다.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였습니다. 다보스 포럼이 끝난 후 세상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각국 정부가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기업들이 줄을 섰죠. 프로젝트 키스톤은 더 이상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죠. 산업부는 제 사직서를 받아들였습니다. 대학은 제 교수직을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저를 고문으로 초청했으니까요. 3월이 되었습니다. 서울은 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피기 시작했죠. 저는 포항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세아 박사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새 건물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움직였죠. 작업자들이 분주했습니다. 확장 중입니다.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연구원들이 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연구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반응로가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전 것보다 2배는 컸습니다. 이건 3세대 모델입니다. 이세아가 설명했습니다. 효율이 40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감탄했습니다. 멈추지 않는군요. 멈출 수 없습니다. 이세아가 미소 지었습니다. 세상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강철민 소장도 와 있었습니다. 한승호도 함께였죠. 테이블 위에 세계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키스톤 프로젝트 협력국입니다. 강철민이 대답했습니다. 점을 세어봤습니다. 47개였습니다. 6개월 만에 이렇게 많이요? 예상보다 빠릅니다.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특히 관심이 큽니다. 지도를 자세히 봤습니다. 케냐, 탄자니아, 가나. 점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입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자원의 저주에서 벗어날 기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점들을 봤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미도 있었습니다. 브라질, 칠레, 페루.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이세아가 말했습니다. 세상이 스스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문을 연 것뿐이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다가 보였습니다. 동해의 파도가 일렁였죠. 저는 난간에 기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랜트 박사님.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철민이었습니다. 그가 다가왔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죠. 이걸 드리고 싶습니다. 그가 상자를 건넸습니다. 저는 열어봤습니다. 안에 돌 조각이 있었습니다. 희망석이었습니다. 반짝이는 회색빛. 이건 첫 번째 광산에서 나온 겁니다.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처음 본 그곳이죠. 저는 돌을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철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겁니다.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죠. 강철민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갈매기가 날아갔죠. 박사님, 강철민이 물었습니다. 후회하십니까? 모든 걸 잃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전 모든 걸 잃지 않았습니다. 희망석을 들어 올렸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죠. 전 진실을 얻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강철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대답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키스톤 한 증인의 기록.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진실을 말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움직였습니다. 직위, 명예, 조국의 신뢰까지. 잠시 멈췄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죠. 저는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포항의 녹색빛을 본 그날, 저는 처음으로 확신했습니다. 문장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지배가 아니라 공유입니다. 타이핑 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승리가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저는 희망석을 바라봤습니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한국은 자원을 캐지 않았습니다. 저는 썼습니다. 그들은 원리를 캤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적었습니다. 저는 이제 기자가 아닙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증인입니다.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색빛이 인류의 새로운 서문이 되리라 믿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맑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혜가 이끌 때 힘은 따라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새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시작을 목격했습니다. 증인으로서, 믿는 자로서, 희망을 품은 자로서.